안녕하세요. 오늘은 같이 오피스텔 그려보도록 할게요. 여러분이 이제 도면 그리기 전에 이제 이렇게 틀 잡고 45도 삼각자로 중심 잡고 해서 이제 이 도면이 6850에 6500, 이쪽은 5700, 이쪽은 2500인데 6850에 5700으로 이렇게 박스를 중앙에, 도면 중앙에 들어가게 이제 잡아서 치수선 자리도 조금 이제 치수가 일정하게 좀 그려질 수 있게 그냥 3cm, 0.5cm, 3cm, 9mm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45도자 이용해서 이렇게 이제 치수를 그렸어요. 그리고 나면 여러분이 이제 도면에 있는 대로 여기 이제 내력벽은 200, 비내력벽은 100, 10cm 두께로 기둥 그리고 철근 콘크리트 구조에서 기둥하고 내력벽 벽들 그리고 비내력벽 10cm로 그려주는 작업을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여러분이 이제 도면 그릴 때 항상 이렇게 되게 먼저 화면 안에 평면 넣고 치수선, 기준선 흐리게 이제 넣어주고 그 다음에 이제 벽체도 우선은 보조선, 흐린 선으로 두께를 잡아주는데요. 이게 보면은 얘가 이제 철근 콘크리트 구조의 기둥들이 있어요. 기둥들이 있을 때는 기둥 자리를 먼저 잡아주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기둥 두께는 이제 사이즈가 특별히 도면에서 제시되어 있지 않을 때는 이 벽 두께가 200이라고 볼 때 400이나 500 정도 잡으면 괜찮을 것 같이 보여요. 그래서 일단 500에 500으로 한번 잡아볼게요. 기둥의 두께는 500에 500으로. 지금 이쪽 기둥은 조금 삐뚤어져 있는데 중심에다가 그냥 500에 500으로 한번 잡아볼게요. 우리가 그리는 도면은. 그래서 여러분이 중심선에서 맞게 기둥의 자리를 먼저 500에 500짜리로 기둥의 자리를 한번 잡아주고 이 구둥들도 마찬가지로 45도 각도자 이용해 가지고 중심에서 이렇게 45도 표시해주고 또 여기서도 45도 표시를 해주면은 여러분 이거 하나 재가지고 이쁘게 그리려고 할 때보다 속도가 엄청나게 빨라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이런 부분들을 공사 짓는 순서다, 공사할 때 건물이 올라가는 순서다 생각하면서 이렇게 작업을 하면 빨라지겠죠. 기둥의 위치를 잡아주고 나면은 이제 내력벽, 아까 얘기한 대로 철근 콘크리트 구조에서 두께가 200인 벽체들을 다 세워주는 거예요. 벽체들을 이렇게 세워주고 여러분이 지금은 이렇게 한 칸만 그리니까 꼭 이런 순서로 그려야 되나 하겠지만 기둥이 정말 더 많아지고 이 오피스텔이 있는 전체 층을 그린다고 생각하면은 이게 막 한 10개까지 쫙 옆으로 10개 정도 있다고 생각한다면은 중심선 먼저 쫙 잡아주고 그 다음에 기둥 막 쫙 박아주고 특히 캐드로 하면은 막 복사해서 그냥 바로바로 갖다 붙이면은 기둥이 쫙 생기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 도면 그리는 순서가 중요해요. 그래서 중심선으로 레이아웃 잡고 그 다음에 이렇게 벽선 잡아주는 거죠. 벽선을 잡고 벽선 내력벽 먼저 잡고 나면은 그 다음에 이제 비내력벽 잡아주는데 비내력벽의 위치는 이제 그 도면에서 이제 이렇게 사이즈가 제시가 돼 있으니까는 여기는 지금 1600으로 제시가 돼 있고 여기는 1500에 950 더하니까 2450으로 사이즈가 이렇게 잡아져 있어요. 비내력벽 있는 사이즈가 950, 1500 잡혀 있고 그러면은 비내력벽이 들어갈 자리도 마찬가지로 이 사이즈대로 봐가지고 여기서 950 먼저 잡아주고 비내력벽 들어가는 950 잡아주고 또 여기서 1000 잡아주니까는 1000이 아니라 1500 잡아주니까는 1500 잡아주니까 2450 되는 거죠. 1500 비내력벽 이 부분 잡아주고 마찬가지로 이 아래도 여기 보면 지금 이제 1600으로 잡혀 있는데 여기가 1000으로 돼 있으면 이쪽은 또 600이겠죠. 한번 해볼까요? 이쪽은 중심선에서 600 내려오고 600 그리고 그 아래는 지금 1000을 잡고 이 벽 두께 50을 바깥 벽 두께를 잡아준 거죠. 중심선으로 하면은 중심선에서 600이 내려오고 여기서부터 또 이제 1000을 잡아준 거예요. 중심선까지 벽 두께 50을 잡아줬는데
그래서 여기 비내력벽 위치하는 벽을 이제 여러분이 이렇게 잡아주게 되면은 이쪽은 600을 잡고 1000을 잡고 여기는 그러면은 800이어야 되는데 1600 2, 3, 1600을 잡고 이거는 일단 그렇게 중요한 지수는 아니니까 우리가 일단 도면하고 좀 다르게 되더라도 이쪽이 1600인데 1600 여기가 1600이 나오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우선 이렇게 이제 잡아서 비내력벽의 위치를 잡아주고 그 아래는 또 1000에서 50 벽 두께 50을 잡아줬고 거기에서 문 1000을 잡아주고 거기서 650을 잡아줘서 또 이제 비내력벽을 하나 또 잡아줬어요. 650을 잡아서 여기서 비내력벽 그 문의 위치를 잡아줬는데 그 아래는 여기서부터 2200이 나와야 되는데 2200이 여기 뭔가가 치수가 좀 안 맞네요. 뭔가가 치수가 안 맞아서 이 부분 좀 살짝 지워보면은 2200에 여기가 650에 여기서 1000에 여기서 50을 잡고 여기서 1000은 가고 여기까지 800을 잡는 게 맞겠네요. 그러면은 위아래 대충으로 1600 여기 잡는 게 1600 나오는 게 맞으니까 이렇게 한번 그러면 수정을 한번 해줄게요. 잠깐 잡고 그래서 1000 잡고 벽 두께 중심 여기서 잡고 이 선이 지워지고 여기서 중심에서 1000 이만큼 올라가고 그럼 여기서 800 그럼 여기서부터 1600이니까 이 선이 되겠네. 이 선이 비내력벽이 위치하는 선이에요. 헷갈리니까 조금 지워볼게요. 그래서 이제 이쪽 벽 위치를 비내력벽 있는 위치들을 이렇게 잡아줬어요. 비내력벽 있는 위치들을 이제 이렇게 잡아주고 나면은 비내력벽은 벽 두께를 10cm씩 하라고 그랬으니까 또 벽 두께까지도 우리가 흐림선으로 한번 잡아줘 볼게요. 그래서 흐림선으로 비내력벽 있는 벽체도 조금 잡아주고 여기도 잡아주고 여기도 잡아주고 나면 이쪽도 비내력벽이 잡히는 벽체도 600짜리였으니까 그렇죠. 해가지고 헷갈리니까 살짝 지워줘. 비내력벽 있는 위치가 잡혔고 그래서 여기까지가 비내력벽으로 잡혔고 이거는 여기서부터 또 한 900 잡히겠죠. 현관 출입구 여기까지 900 잡아주고 그리고 아래 비내력벽도 마찬가지로 100씩 잡아주면 되겠죠. 여기 비내력벽도 100씩 잡아주고 그래서 100씩 잡아주고 여기 도면 사이즈가 잘 안 보이는데 여기서 여기까지가 지금 800 그리고 여기까지가 800 그래서 여기가 1600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 1000 또 50 벽 두께 내려가서 여기서 1000 내려가서 650에서 내려가서 2200 그러면 보고 그리는 것도 이렇게 어려우면 좀 곤란하겠죠. 그래서 여기 아래는 마찬가지로 중심선에서 1600 내려가서 창 사이즈가 2500으로 창이 열리고 그 아래는
또 중심선까지 1600이 나와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요 이제 이 사이즈를 잡아주는 거죠. 잡아주면 치수선 레이아웃 됐고, 중심선 벽체 잡혔고, 철근 콘크리트 구조의 기둥들이 잡혔고, 그 다음 벽체가 200으로 잡혔고, 비내력벽이 100으로 잡혔어요. 화장실 문은 보통 벽 끝에서 10cm 정도 들어가서 600이나 700 잡아주는데, 화장실 문은 700으로 잡을게요. 왜냐면은 이 현관으로 들어오는 거는 침대도 들어오고 뭐 큰 가구들이 많이 들어오는데, 화장실에 들어가는 거는 세면대하고 변기 정도기 때문에 뭐 작게는 600도 되고 700, 800 뭐 이렇게 쓰는데, 우리는 700 정도로 잡을게요. 그래서 이제 도면 레이아웃이 지금 끝났어요. 끝난 상태에서 제일 먼저 중심선을 해주려고 그랬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도 이제 이렇게 도면 레이아웃이 딱 끝나면은, 우리 지난번 자녀번보다 많이 복잡해졌는데, 이 도면 그리는 순서대로 하면 복잡할 게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속도도 엄청 빨라져요. 그래서 이제 중심선부터 할게요. 우리 지난번 얘기한 대로 중심선 치수 보조선이랑 같이 거놨으니까, 여기서 같이 중심선이랑 들어가서 여기서 치수 보조선 이용해가지고 이렇게 중심선 그리면서 치수선까지 이렇게 같이 한번 잡아줄게요. 도면이 조금 복잡해졌다 뿐이지 우리가 전에 그리던 순서만 잘 기억해서 하면 되거든요. 마찬가지로 중심선 잡고, 작은 벽도, 비내력 벽도 그 중심선 잡을 때 같이 잡아주면 돼요. 그래서 중심선 잡고, 이 도면이 정말 굉장히 크다고 한번 생각을 해봐요. 굉장히 크다고 생각을 하면은 여러분들이 이거 하나하나 막 이쁘게 그리려고 그릴 수가 없어요. 오피스텔이 이 건물에 몇 개가 뭐 50개가 들어가 있다고 친다면은, 이렇게 여러분들이 중심선으로 먼저 오피스텔의 위치를 표시해줘야 이제 이게 도면이 공간이 한 이 정도 되겠구나 하고 여러분이 이제 감을 잡을 수가 있거든요. 이제 이렇게 해서 중심선을 같이 잡아줘요. 비내력벽이랑 내력벽이랑. 세로도 마찬가지로 이제 가로 중심선 잡았으니까 세로 중심선도. 중심선은 벽체선보다 가늘게 그리라고 그랬죠. 가늘지만 보조선처럼 흐리게 두지는 않고, 여기가 이렇게 생긴 게 치수선이에요. 그리고 이제 여기도 마찬가지로 중심선을 먼저 그려주는 거죠. 가는 선으로. 가늘게 하려면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샤프를 싹싹 돌리라고 그랬죠. 이렇게 샤프를 돌리면은 선이 이렇게 가늘어져요. 가늘어지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비내력벽도 중심선을 같이 그려줘요. 점 찍고 1.3선으로 이렇게 표시해주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점 찍고 1.3선으로 선을 이렇게 찍고. 그래서 도면이 복잡할수록 여러분이 도면 그리는 순서를 정확하게 지켜주는 게 좋아요. 마찬가지로 이 비내력벽 있는 부분에 중심선을 그려서 이렇게 해주고, 중심선 점 끝나는 이렇게 찍는 부분은 여러분이 그냥 임의로 보기 좋게 끊으면 돼요. 이게 뭐 몇 센치마다 정확하게 할 수는 없는 거니까는, 왼쪽하고 보조선 해줬으니까 동일한 데다 점을 찍는 게 좋겠죠. 그래서 동일하게 선에다 했으면 선에서 찍고 가늘게 샤프 돌려가면서 이렇게 중심선을 그려줘요. 여기서도 이렇게 한번 중심선을 그려주고, 그려서 여기까지 만들었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이렇게 치수 보조선까지 같이 중심선을 다 완성을 했죠. 지금 완성을 했고, 여기 비내력벽 중심선 빠진 부분 찾아가지고 중심선이 벽체가 있는 곳에서는 빠지지 않게 이렇게 잡아준다는 거죠. 이렇게 잡아주면은 여기 위에 치수가 있었어 가지고 이 부분 이렇게 긴 게 아니죠. 긴 게 아니고 짧은 치수선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짧은 치수선으로 만들어주고, 그러고 나면은 치수 레이아웃도 어느 정도 다 해줬고, 치수 레이아웃도 어느 정도 해줬고, 벽체에 필요한 중심선도 다 해줬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이제 이렇게 해서 중심선을 다 그렸으면, 그 다음에 기둥을 먼저 해주는 게 건물의 형태를 파악하기가 좋아요. 그럼 여기서 여러분이 굵은 선으로 진하게 기둥을 잡아줘요.
그리고 진짜 이게 여러분이 요거 하나만 하니까 이게 기둥을 먼저 잡아주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싶지만은 진짜 복잡한 도면 그릴 때는 여러분이 이 기둥 먼저 이렇게 잡아주는 게 되게 커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두 번째 샘플 도면으로 이렇게 기둥 있는 공간을 골랐어요. 이거 설명해 주려고. 그 이제 기둥이 없더라도 여러분이 그래서 항상 중심선 끝나고 나면 이렇게 벽체를 잡는 일이 중요하다는 거 그거 알려주려고 내가 기둥이 있는 이 도면을 샘플로 했는데 그래서 좀 복잡하기는 하지만 여러분이 앞으로 다른 도면들 그릴 때 요거 한번 그려보고 나면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기둥을 잡아줬죠. 굵은 선으로. 중간선은 중심선은 아주 가늘면서 선명한 선이고 여러분이 벽체선은 이렇게 아주 굵은 선으로 잡아줘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잡아줬으면 그 다음은 벽선 잡아주면 되죠. 벽선도 뭐 비내력벽보다는 내력벽을 먼저 잡아주는 게 좋겠죠. 공간을 파악하는 데 있어서는. 그래서 이렇게 내력벽을 아까 창문 있는 부분 위치 잡아줬으니까는 이렇게 내력벽을 잡아줘요. 이렇게 내력벽을 잡아주고 이렇게 내력벽을 잡아주고 또 마찬가지로 문 있는 부분만 빼고 문 열리는 부분 하고 벽 교차되는 부분 이렇게 지나서 벽선을 진하게 잡아줘요. 내력벽 20cm. 얘는 철근 콘크리트 구조. 이제 여러분이 이제 구조를 조금 알고 있으면은 이렇게 벽 두께를 결정할 때 이게 조적 구조냐, 철근 콘크리트 구조냐에 따라서 벽 두께가 조금 달라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해서 내력벽 먼저 좀 벽체를 잡아줄까요? 건물의 모양을 파악하게. 내력벽부터 이렇게 잡아줬어요. 내력벽부터 이렇게 건물의 모양을 이제 이렇게 쭉 잡아주면은 건물의 형태가 이제 눈에 딱 보이죠. 아, 내가 이런 공간을 그리고 있구나. 여기까지만 한번 끊어주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까지 그리면 그 다음에 이제 그려야 되는 게 비내력벽이죠. 이제 비내력벽을 그려줄게요. 비내력벽은 내력벽과 마찬가지 두께로 굵게 그려줘요. 벽이니까. 그래서 원래 이게 이렇게 잡히는데 아유 어떡해. 이 내력벽이 지나가지 않고 여기서 뚫려버렸네. 근데 뚫리는 부분을 붉은 벽으로 그려보세요. 여러분 지우개판 있으면은 지우개판으로 이런 부분을 이제 지워주면은 사실 좀 지우기가 깨끗하게 지워지겠죠. 아, 네, 지우개판이 지금 없어가지고 그래서 종이를 지우개판 대용으로 해가지고 이 부분 뚫어줄게요. 이런 데도 사실은 이렇게 이제 지우개판이 있으면은 지우개판으로 양쪽으로 딱 대고 지우면은 여기만 트임 부분만 깨끗하게 쏙 지워지는 거 알죠? 이런 데는 지우개판 이용해가지고 여러분 이렇게 쏙 지우면은 깨끗하게 지워져요. 아,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수정하는 방법까지 같이 한번 보여주게 됐네요. 이제 지우개판이 있는 친구들은 이제 이런 부분 수정할 때 조금 수월하겠죠. 이렇게 지우개판으로 하면 되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 이렇게 이제 그려가지고 비내력벽 진하게 이렇게 잡아주고요. 그래서 비내력벽 부분 진하게 이렇게 잡아주고 약간 지워가지고 조금 이런 데는 이제 파이프 덕트라고 해서 이제 여기 배관들, 수도 배관, 뭐 전기 배관, 뭐 이런 것들 배관들 지나가는 자리고
요런데 오픈됐다라는 표시를 이렇게 해주는데, 우리가 도면 예제에 보면 이런데 되게 굵은 선으로 그려진 거 있는데, 이건 1.3선으로 그려주는 부분이라 중심선처럼 가늘고서 선명한 선으로 여기다 이렇게 그냥 뚫어 있는 거 표시해주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비내력벽 있는 부분 같이 그려주고, 화장실 벽도 비내력벽 여기도 이렇게. 약간 화장실 문으로 들어가는 큰 가구가 없으니까 한 700 정도 잡아줬다 그랬죠. 그래서 화장실 문 한 700 정도 잡아준 거로 해서, 벽체는 비내력벽도 내력벽하고 똑같이 굵은 굵기로 이렇게 벽체 잡아주라고 했어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비내력벽이 있어요. 신발장 있고 뭐옷 같은 거 걸어놓는 곳으로. 그래서 여기서 이제 굵은 벽을 만들어주게 되면은 여기에 오피스텔에 있는 모든 벽체는 마무리가 됐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벽하고 문하고 다 했어요. 벽하고 이제 처음에 중심선, 그 다음에 기둥, 그 다음 벽까지 이렇게 딱 잡아주고 나면은, 그 다음에는 이제 문을 그려주자 그랬죠. 문은 여러분이 프레임이 이제 복잡하면은 뭐 어떻게 생겼다는 건 아니까 그냥 한 4cm 정도 되게 박스로 그려줄게요. 박스로 그려줘도 돼요. 일단 두 번째 2번 굵기로 1번 굵기로 지금 그려야 되는 부분들 다 했으니까, 여기는 뭐 턱을, 현관문은 좀 크니까 여기 턱 한 10mm 30 들어가서 10mm 정도 되게, 요거 안은 살짝만 턱지게. 요거는 이제 벽 두께에 따라서 이제 달라질 수 있는 두께니까, 이제 이렇게 하면은 여기 벽 우리 그동안 많이 그렸는데 한 30mm 정도 보이고, 턱이 보이고, 한 10mm 정도 문 닫히는 턱이 걸리게, 여기도 40mm 정도 두께 준다면 10mm 정도 문 걸리는 턱이 앞으로 나오게 한 40mm 정도 되게. 그리고 이제 문은 그렇게, 여기 화장실 문은 좀 작으니까 그냥 박스로만 그렸어요. 그냥 좀 박스로만 그렸고, 현관문은 좀 크니까 턱을 좀 그려줬고. 그래서 우리 문은 큰 빵빵이로 열리는 방향으로 해서 이제 이쪽으로 이제 열린다 하면은 문 두께가 한 30 정도 잡히고, 빵빵이 그때 한 50번, 55번, 55번 괜찮네요. 55번 정도로 해가지고 문 열리는 선으로 해서 닫히는 데까지 이걸로 중심 맞춰가지고 아주 가는 선으로 문 열리는 거 표시해주고, 문은 열리는 건 닫히는 대로 쏙 들어가게 해주면 되죠. 그리고 이제 또 이제 프레임 하고 같이 만나는 모서리, 힌지가 걸리는 위치를 잘 생각해가지고 문 두께 30 정도로 해서 이렇게 정확하게 표현해주면 돼요. 화장실 문도 이제 같이 잡아줄까요? 조금 더 작겠죠. 화장실 문은 여기서 이제 열리면은 한 50 정도, 45 정도가 좋겠네요. 화장실 문은 40도 괜찮을 것 같기도 한데 45가 낫겠어요. 빵빵이 45번으로 해가지고 요 열리는 자치 잘 보고 어색하지 않게 1.3선으로 이렇게 열리는 자치 가늘고서 선명한 선으로 해주고, 화장실 문도 문 두께는 뭐 한 30mm 정도로 똑같이 힌지 지나서 열리게 중간선 정도로, 벽체가 가장 두껍다면 문은 한 중간선 정도로 그려주고, 창도 여기도 마찬가지로 또 이중창이죠. 이중창이니까 안으로 살짝 10mm 들어가고, 얘는 집 안쪽으로 살짝 한 10mm 들어오고, 그리고 여기 또 프레임을 그냥 네모나게 한 40mm 정도 잡아주자 그랬죠. 한 40mm 잡아서 문 프레임 그려주고, 그래서 그냥 중심선을 중심으로 창문 샤시는 두 개로 나눠지는데, 여기 센치를 정하기가 애매하니까 가운데를 나눠서 반 잡아주고, 또 가운데를 이렇게 나눠서 분 잡아주고, 여기는 문이 4짝이니까 4등분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4등분 45도자 이럴 때 유용하게 쓸 수 있죠. 45도자로 2등분 한번 해주고 2등분 한번 해주는 데서 문 열리는 표시 1.3선으로 한번 중심 만나는 표시 한번 해주고 열리는 표시 가고 또 여기서도 또 한번 2등분 나눠주고 그 위에도 또 2등분 나눠주고 해가지고 같이 문 열리는 표시 이렇게 나눠주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문 열리는 표시 같이 이렇게 나눠주고 그러면 이제 바깥문이 덧문으로 있으니까 여기 이제 센치를 재지는 못하지만 그냥 가늘게 문 열리는 문 하나 그리고 이제 안쪽에서 또 열리고 닫히는 문 큰 문 하나 여기는 또 작은 문 하나 해가지고 겹치는 자리는 뭐 40에서 한 100mm 정도 겹치게 보기 좋게 그리자 그랬어요. 그래서 바깥문 틀 하나 완성하고 나면은 안쪽 문틀도 마찬가지 방법으로 가늘게 문 두께 하나 보내주고 이쪽도 가늘게 문 두께 하나 보내주고 안쪽에서 큰 창문 틀 하나 또 그려주고 그래서 이 창문 문하고 창은 도면 그릴 때마다 나오는 거니까는 그 여러분 디테일 도면 올려놓은 것들 좀 꼼꼼하게 보면서 한번 잘 익혀놓으면은 어렵지가 않은데 한번 잘못 그려놓으면은 그릴 때마다 고민하게 되니까 그죠? 그렇게 해서 이제 문하고 창하고가 또 다 완성이 됐어요. 그러고 나면 항상 그 가구를 이제 들어가면 된다 그랬죠. 그래서 가구는 이제 여러분들이 오피스텔이나 주거나 다 이제 있는 가구들이 조금 비슷하니까는 너무 이거는 치수에 그렇게 연연해 하지 않고 그냥 일반적으로 여러분이 알고 있는 치수들로 해주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부터 이렇게 순서대로 그냥 쭉 그려가 보면은 벽체는 300 정도 잡아주고 벽장이 된다. 드로워, 서랍장 이런 건 300 정도 잡아주고 여기 또 아래 치수가 다 나와 있네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거 치수 나와 있는 거 조금 보면서 참고해서 이 아래 침대까지 600 잡아주고 침대는 또 1000 잡아주고 침대하고 침대 사이는 400 잡아주고 침대는 또 1000 잡아주고 그 다음에 이 띄는 간격은 도면에 치수가 잘못 나와 있는데 1200을 띄워주면 된다 그랬어요. 1200 띄워주고 싱크대 싱크볼은 여러분이 이제 이런 간격은 조금 이제 생각을 하면서 그려주면 되는데 벽에서부터 이제 싱크 씻는 거는 보통 그래도 한 600은 잡아줘야 되거든요. 여기 이제 꼭 필요한 치수부터 600을 먼저 잡아주고 여기 이제 남는 치수 이렇게 봤을 때 싱크 세트가 뭐 한 1500 정도 나오면은 가열대를 800 정도 잡아주고 조리대를 조금 더 작게 잡을까요? 조리대를 더 넓게 잡고 가열대를 좁게 잡든 이건 이제 여러분이 취향에 따라서 좀 잡아주면 되는 차수인 것 같고 이제 좀 더 정확하게 할 때는 주방 가구 뭐 한샘을 샀는지 뭐 어떤 제품을 샀는지에 따라서 좀씩 달라질 수가 있고 보통 냉장고는 뭐 800 정도 800, 900 이렇게 막 하는데 우리는 여기서 800짜리 폭이 800은 냉장고라 생각하고 그리고 냉장고들은 생각보다 벽에서 사실은 뭐 한 10cm씩 띄워주고 그리고 또 생각보다 두께를 좀 많이 잡히기는 하는데 그냥 일단 냉장고 위치 정도 표시한다는 생각으로 그냥 한 800 정도 해가지고 냉장고 잡아주겠어요. 냉장고 문이 사실 조금 그런 현관문들보다 조금 두껍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두께 잡아주고 그리고 싱크대 옆에는 장식장 정도로 생각해서 한 400, 450 정도 잡아줄게요. 400, 450 정도 잡아주고 그 다음에 이제 침대가 오고 이것도 하나 그리려면 여러분이 알고 있어야 되는 치수가 엄청나게 많죠. 그래도 싱글 침대는 우리가 자녀방에서 하나 그려봤었으니까는 길이는 2000으로 하고 1000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싱글 침대 2개를 그려줬어요. 그러면 이제 싱크대까지 여기 치수 같은 거 다 완성했죠. 그리고 여기 이제 드레싱 테이블이 요 벽을 이용해가지고 있는데 드레싱 테이블 화장대는 막 300, 400 이렇게 두께가 그렇게 두껍지가 않으니까 여기서 이제 쬐그맣게 잡아주면 되죠. 그래서 드레싱 테이블 화장대 하나 조그맣게 위치 잡아주고 화장대 앞에 의자도 사실은 그래도 사람이 좀 편하게 앉으려면은
400 정도는 잡아주는 게 좋죠. 그래서 한 400 정도 잡아서 사람들 다니는 통로니까 좀 또 너무 바트지 않게, 그래도 밀어 넣었을 때도 한 400, 450은 나오게끔 전체 치수로 화장대 의자 치수 조금 잡아주고, 그 다음에 이제 옆에 신발장하고 옷장이 이제 같이 있어요. 오피스텔인데 약간 좀 호텔같이 신발장하고 옷장 요 사이즈는 여러분이 이제 이렇게 도면에서 봤을 때 한 900 정도로 신발장 잡아줬는데 한 800 정도로 신발장 잡아주고 옷장을 조금 더 넓게 하겠다. 그러면 신발장 정도는 뭐 100 정도 잡아주고, 신발이 들어가야 되니까 한 35cm 정도면은 발 크기가 아무리 커도 신발이 다 들어가겠죠. 그리고 이제 옷장 잡아주고, 옷장도 우리가 많이 그려봤는데 자녀방 그릴 때 옷장도 마찬가지로 이제 요 열리는 부분은 한 10cm 정도 된다 생각하게 잡아주고, 문이 작은데 이게 문이 세 쪽으로 돼 있잖아요. 15 정도 나오니까 한 500 정도씩, 문짝이 한 양쪽으로 500씩 열리게 500씩 열리게 적당히 3분 정도 해가지고 문짝 열리는 부분 이렇게 표시하고, 이것도 창문 그리는 거하고 같은 디테일이거든요. 그래서 뭐 창문 그리는 디테일로다가 잡아주면서 가구 벽장을 조금 잡아주려고 그러면은, 가구는 천정까지 올라갈 수도 있지만 가구 벽장 두께를 이제 살짝 보기 좋게 잡아주고, 요 문짝도 보기 좋게 이렇게 잡아줄게요. 그래서 열리는 문, 우리 창문 그릴 때처럼 똑같이 하고, 문틀도 살짝 좀 가는, 그래서 가구선 굵기 그냥 같이 지켜가지고 문 열리는 부분, 이거는 창문 그릴 때랑 똑같이 이렇게 이제 잡아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안에 행거는 우리 지난번 옷장 그려볼 때랑 똑같이 안에 봉 한 3cm 정도, 그리고 안에 옷걸이 한 3개 정도만 점선으로 그릴 자리 조금 이렇게 이제 잡아주고, 점선으로 행거랑 행거봉이랑 해서 옷걸이 그려주는데, 이거는 한 60줄 정도 살짝 풀어줄까요? 자리만 우선 잡아주고 나중에 또 좀 더 디테일하게 해주고, 그리고 신발장은 그냥 네모나게 일단 표시해 놓는 걸로, 박스처럼. 그 앞에도 약간 조금 공간을 주면은 이렇게 표시를 해주면 되죠. 그리고 나면은 이제 화장실하고 이제 작업 및 촬영 공간이 있는데, 작업 및 촬영 공간은 이 모서리를 기준으로 창문 아래쪽이니까 이거는 우리가 정확하게 치수를 잰다기보다 보기 좋은 선으로 공간을 좀 분할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책상은 그래도 작업을 해야 되니까 최소한 600 정도로 해서 잡아주고, 600 정도로 책상을 잡아주고, 길이는 이제 책상이 사실은 뭐 1200, 1500, 1800부터 너무나 다양해요. 너무나 다양한데 우리 예제에서는 보니까 이걸 책상 길이를 2100 정도 잡았어요. 2100 정도 잡았고, 이쪽 세로 치수는 안 나왔는데 창문 틀에서 한 10cm 정도 부족하게 돼 있으니까 이제 이렇게 잡았을 때 여기도 뭐 2000, 둘 다 여기도 2000 정도씩 책상 잡아주는 걸로 하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2000 정도 잡아주고, 책상 또 이쪽에서도 2000 정도 잡아주고, 중간에 뭔가 사이드 테이블이 가운데 박혀 있는 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사이드 책상 잡아주고, 그다음 여기 이제 책상 작업 테이블이 일정하지 않은 각도로 이제 들어가 있는데, 여러분이 조금 작업을 편하게 할 수 있게 작업 테이블 좀 책상이 보통 700이나 800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조금 넓게 700으로 잡아줄게요. 700으로 잡아주는데 경사를 약간 틀었는데 우리는
여기도 그냥 틀어줄까요? 살짝 10도만 틀어서, 그러면 틀어서 여기서 700 잡고 이쪽에서도 700 잡고 700 잡아서 약간 틀어져 있는 테이블 잡고, 그럼 여러분이 이제 어차피 직각 요 각도자 이용해가지고 우선 그려져 있는 대로 한번 그려볼게요. 그래서 이거는 뭐 한 1000 공간을 봤을 때 이거는 이제 조금 한 1200 정도 1200 정도 테이블로 결정을 할게요. 이런 거는 이제 여러분이 조금 딱 정답이 있는 거는 아니니까, 그리고 테이블의 종류가 워낙 많으니까 공간에 보기에 적절한 사이즈로 들어가게끔 결정해가지고 그려 넣어주면 돼요. 보기 좋게. 이렇게 테이블 그릴 수 있고, 의자도 마찬가지로 500에 500이나 450에 450, 사람들이 좀 편하게 앉을 수 있게 한 450에 450 정도 앉아서 작업할 때, 그래서 450에 450 정도로 앉아서 편하게 작업하는 의자 사이즈 정도로 해가지고 요 1200 했으니까 600 잡았을 때 400씩 들어가게, 400씩 들어가게 여러분이 의자 이렇게 일정하지 않은 각도를 사용할 때는 사실 각도자로 이렇게 하면 되는데, 우리가 보통 30도 45도자하고 30도 자로만 작업을 하고 있으니까 그 각도를 이용해서 합시다. 여기는 마찬가지로 그냥 45도 각도자 이용해서 500에 500 조금 막 팔걸이도 있고 하니까, 얘는 아래는 400으로 했으면 얘는 이 의자는 500에 500으로 조금 더 안락한 의자로 표현을 한번 해봅시다. 500에 500으로 이렇게 이제 잡아주고, 마찬가지로 여기는 그냥 수직으로 500에 500으로 조금 더 편안한 의자로 한번 그려줄게요. 500에 500으로. 그래서 200, 300 들어가서 편안한 의자로 이제 이렇게 그려줘요. 이렇게 편안한 의자로 그려주면은 여기도 이제 테이블 레이아웃도 좀 끝났고, 그럼 여기 이제 그 바닥에 촬영하는 장소다 보니까는 촬영 기구를 조금 그려줬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그냥 임의로 그리는 거니까 사이즈 맞춰가지고 그 이제 나중에 실무에서 그릴 때는 이런 것도 사실은 제품 다 받아다가 그 제품 사이즈 보고 사실은 이제 정확하게 작업을 해야 되는데, 우리 지금 연습용 도면이니까 말 그대로 연습으로 그런 조명 기구, 촬영 기구를 설치했다라는 거 정도만 그냥 표시를 해줄게요. 그래서 여기다 이렇게 촬영 기구 설치를 해주고, 촬영 기구 설치를 해주고, 촬영 기구 또 빵빵이로 아래 스탠드 같은 거 설치했을 것 같은데, 그런 것도 여러분도 제시되어 있는 대로 한번 그려볼게요. 그래서 빵빵이로 하나 그려주고, 근데 이게 등 간격으로 지난번에 그릴 때도 보니까 잘 안 그려지더라고요. 일단 이렇게 그려주고, 일단 십자가 표시 한번 해주고 아까 이제 가구 레이아웃 잡느라고 가구선 두께 정도로 안 해준 것들 조금 선명한 선으로, 가늘지만 선명한 선으로 중간선 굵기로 한번 잡아줄게요. 가구 세로선 같이 그려주고, 냉장고 그려주고. 이게 지난번 자녀방보다는 엄청 복잡해지다 보니까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또 이제 실무에 나가면 더 복잡한 걸 그리게 되니까 이 정도는 뭐 그려야죠. 그래도 여러분이 아까 화장대 자리 잡아준 것도 화장대도 조금 짙은 선으로 한번 잡아줄게요. 화장대에 가려서 안에 밑으로 깔리는 부분은 또 이렇게 이제 숨은 선으로 점선으로 표현해주고 점선으로 이렇게 표현해주고 아까 옷장 안에도 숨은 선 점선으로 표현해줘야 되는 부분들 점선으로 표현해주고 점선으로 표현해줬습니다. 이렇게 점선으로 옆구리 간단하게 표현해주고 이렇게 복장 표현해주고 나면 의자도 아까 선으로만 해줬으니까 마찬가지로 이렇게 해서 서랍 안으로 들어가는 부분은 점선으로 표현해주고 아이고 이렇게 점선으로 해주고 여기는 실선으로 해주고 여기 의자는 약간의 팔걸이가 있어가지고 팔걸이도 살짝 점선으로 표현해줬네요. 안쪽으로 들어간 부분은 등받이도 조금 두께 있게 표현해주고 여기는 실선이지. 실선이고 여기는 점선이고 여기는 실선이고 여기는 점선이고 여기는 또 실선이고 그래서 이렇게 의자도 조금 이쁘게 여러분이 표현해 줄 수 있어요. 이렇게 하고 팔걸이 부분 등받이 부분 조금 두께 줘서 표현하고 팔걸이도 안으로 들어간 부분은 점선으로 여기는 실선으로 여기는 점선으로 여기는 실선으로 여기는 실선으로 여기는 그렇죠. 실선으로 할 부분은 실선으로 점선으로 할 부분은 점선으로 해가지고 여기도 이렇게 의자를 그려줬어요. 의자 2개, 테이블 2개. 여기는 이제 간단한 의자로 아까 뭐 사이즈도 조금 작게 그렸죠. 400에 400으로 간단하게 이제 이렇게 등받이만 있는 의자로 표현해서 여기 의자를 이렇게 그려줬어요. 이렇게 의자를 삐뚤어졌네. 이렇게 그래서 의자 2개, 4개 그려주고 이제 지금 선 진하게 안 들어간 부분들 찾아가지고 이렇게 해주고 여기 이제 화장실 그려주고 스크린 설치 하나 해주고 이게 스크린 내려오는 거 가로 세로로 스크린 설치해주고 스크린도 여기서 또 점선으로 해줬네요. 그죠? 점선으로 이쁘게 이렇게 길쭉길쭉하게 길쭉길쭉하게 스크린 부분 표시해줬어요. 도면에서. 그래서 이렇게 이제 스크린 부분 표시해줬고 그럼 이제 화장실만 남았네. 그죠? 화장실 부분은
타원 빵빵이가 조금 필요한데 타원 빵빵이가 없으면은 직선으로 한번 해볼게요. 그냥 30cm, 한 20cm 정도 세면대 있는 부분 한 20cm로 잡고 여기 화장실 있는 부분 보통 한 10cm 들어가고 한 60cm 정도 세면대 나오거든요. 화장실 변기도 앞쪽은 그래도 한 50cm 정도? 50cm 정도. 그 튀어나온 것도 한 50cm 정도? 화장실도 튀어나온 거 한 50cm 잡고 이쪽도 한 50cm 잡고 세면대도 우리가 한 60cm 잡았으니까 튀어나온 것도 한 30cm 정도 잡고 양쪽으로 화장실 사람 앉는 데는 이렇게 조금 좁아지니까 살짝 한 80mm 정도 안으로 살짝 들어가게 해가지고 화장실 변기 앉는 거는 곡선으로 안 하고 타원 빵빵이를 아직 안 산 친구들이 많으니까 이렇게 직선으로 할게요. 직선으로 하고 우리가 조그만 빵빵이는 다들 준비를 하셨으니까 아까 떨어지는 소리가 났는데 여기 있네. 그래서 원 빵빵이로다가 여기에 맞는 걸로 뭐 한 19번 정도면 될 것 같아요. 19번 정도로 이렇게 좀 동그랗게 합시다. 세면대 오피스텔이니까 좀 이쁜 거 갖다 놨다 치고 안에 한 19cm로 구멍 뚫리는 거 해가지고 예쁘게 좀 잘 안 그려지더라고요. 안에 겹쳐 그릴 때 등간격으로.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이렇게 세면대 안에 뚫리는 부분이랑 연결되는 부분 해가지고 여러분 나름대로 이쁘게 한번 그려보세요. 그리고 이제 수전도 바빠가지고 막 이렇게 수전까지 그릴 시간이 없을 때가 사실은 더 많을 텐데 시간이 된다면 수전도 이렇게 한번 그려주면 좋죠. 그냥 무난한 걸로 뜨거우면 찬물. 근데 요즘 이제 수전도 워낙 이쁜 게 많아서 이렇게 그냥 동그랗게 틀고 막 이러지는 않죠. 더 이쁜 모양으로 그려줘도 돼요. 이렇게 해서 화장실 세면대 완성했습니다. 물 빠지는 구멍까지 그려주고 물 빠지는 구멍까지 화장실 세면대 있고 그래도 좀 너무 각지어 보이니까는 살짝 돌려줄 수 있으면 좀 각진 데는 조금 돌려주고 이렇게 날카롭게 하지 말고 3번 동그라미 정도 화장실에서 조금 3.5번 대충 3.5번 이렇게만 돌려줘도 훨씬 이쁘죠? 이렇게 해서 화장실도 지금 했고 이쪽에 딱 샤워 부스 하라고 만들어 놓은 데가 있죠. 샤워 부스 물 트는 것도 그냥 여러분 동그란 거 빵빵히 이용해가지고 한번 중심 잡고 잡아서 샤워 부스 하나 2.5번 동그라미 2.5번 동그라미로 그냥 잡아줄까요? 그래서 여기서 그냥 이렇게 동그라미로만 그냥 이렇게 샤워기 달려있다 뭐 이 정도로만 표시를 해볼까요? 그럼 지금 이제 도면에 그려야 될 거는 다 그린 거죠. 다 그렸고 도면이 좀 복잡하다 보니까는 지난번보다는 이제 많이 지저분해졌는데 아래 치수는 그냥 안 써주고 넘어갈게요. 안 써주고 넘어가고 평면도 그리는 부분 이렇게 하고 평면도 그리는 부분 우리가
중심 잡아서 보통은 이제 12mm 정도로 좀 큼직하게 써줬었으니까 글씨 큼직하게 써주고, 그 다음 이제 치수 써줘야 되는 부분. 그리고 치수 그냥 쓰지 말고 치수도 그냥 여러분이 1mm, 한 3mm 이렇게 간격 줘가지고 그 안에 글씨 들어가게 쓰면은 글씨가 훨씬 이쁘다 그랬죠. 그래서 뭐 1mm, 3mm 이거 일일이 재주기가 좀 그러면은 여러분이 이렇게 조금 재지는 않더라도 이렇게 가로 잡아서라도 보조선 써야 되는 부분들, 치수선, 치수 보조선 이렇게 잡아주세요. 이렇게, 치수 써야 되는 부분들 보조선 잡아주고, 또 도면 이제 봐가지고 글씨 써야 되는 부분들 찾아보면은 여기 이제 침실 스크린 설치, 그다음에 여기 작업 테이블, 그다음 여기 왜 선 빠졌네. 드로워, 그다음에 여기 싱글 베드, 그다음 여기 드레싱 테이블, 오피스텔 바닥 마감, 바닥 레벨, 그 다음에 들어오는 입구, 바닥 마감, 바닥 레벨, 화장실, 바닥 마감, 바닥 레벨, 그리고 또 여기 이제 신발장이라고 써줘야 되는 부분이 있고, 다이닝 테이블을 안 그려줬네. 다이닝 테이블, 그 다음에 REF 냉장고, 그 다음에 싱크 세트, 그 다음 여기 장식장 데코레이션 테이블이라고 써있죠. 데코레이션 테이블. 그리고 여기 침대하고 침대 사이에 사이드 테이블이 하나 있고, 여기 중심에 침대 램프가 하나 들어가 있는, 그죠? 스탠드 등이 하나 들어가 있어서 그 부분도 또 표시해 줘야 되고, 글씨 써줘야 되고, 이렇게 이제 글씨 또 써주게 되면은 작업 및 상담 공간이라고 좀 크게 들어가는 부분이 있고, 이거는 그래도 한 5mm 정도, 타이틀이니까 한 5mm 잡아주고, 오피스텔 이거 글씨도 조금 크게 잡아줘서 한 5mm 정도 잡아주고, 엔트리 또 한 5mm 정도 잡아주고, 엔트리도 한 5mm 잡아주고, 여기 화장실, 베스룸도 한 5mm 잡아주고, 박스는 5mm 잡으니까 양쪽으로 해서 1cm 잡아줄까요? 1cm 정도? 우리 도면은 조금 더 작아 보이긴 하는데, 아니면은 5mm, 글씨를 5mm 잡으니까 1mm씩만 더 해가지고 7mm도 잡을까? 7mm? 너무 커 보이면 5mm 해가지고 글씨 쓰는 거는 한 7mm만 7mm 정도 잡고, 여기도 글씨 쓰는 거는 한 7mm 잡는 게 좋겠어요. 그러니까 1cm는 좀 너무 커 보이네. 그래서 5mm 하고 7mm 정도만. 그래서 글씨 쓰는 박스, 작업 및 촬영 공간 해서 여기에 작업 및 촬영 공간 조금 크게 들어가고, 여기 베스룸 일단 7mm만 글씨는 5mm, 엔트리도 오피스텔이라고 조금 크게 써주고,
지금 글씨쓸 위치 다 표시했죠. 스케일 30분의 1. 여기 이제 스케일 30분의 1 써주고. 그럼 우리 중심선부터 시작해가지고 중심선, 기둥, 벽체, 문창, 가구 다 달았고 이제 글씨 쓸 위치 다 잡아줬고 그러면은 치수 쓸 위치도 이제 조금만 더 자세히 봐가지고 좀 더 잡아주고 성격상 도면이 이렇게 지저분해지는 걸 못 보겠다. 너무 고민하지 말고 그냥 편하게 잡아줘. 그 컨셉 쓰는 위치도 안 잡아줬네요. 여기다 컨셉 쓰는 위치 박스로 크게 잡아가지고 컨셉 여기다가 디자인 컨셉 이게 뭐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줄 정도 되는데 7줄. 이쪽에 쓰는 거는 한 1cm씩 잡아주면 좋은데 1cm씩 안 나오면 한 8mm씩 잡아봅시다. 하나, 8, 16, 또 여기도 8, 26, 하나, 둘, 셋. 그래서 컨셉 쓰는 자리 하나 해주고 그 다음에 8mm씩 잡은 거에서 한 3mm씩만 하나, 둘, 셋, 넷, 다섯, 6줄 정도 잡아줬어요. 6줄 정도. 여기다 이제 이따 글씨 쓰고 그러면은 이제 거의 다 됐죠. 다 돼서 이제 여기다 글씨만 타이틀만 쓰면 되는데 큰 글씨부터 한번 그냥 순서대로 한번 써볼까? 평면도 제일 크게 큰 글씨 쓰는 게 더 어렵긴 하더라고. 면, 도, 쓰고 이렇게 내가 글씨를 너무 막 쓰니까 나중에 알아보기 힘들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한번 잘 써볼게요. 6,850 맨 위에 지수 6,850 그 다음 여기가 2,100 2,100 그 다음에 2,300 그 다음 1,500 그 다음에 950 도트를 또 치수 쓸 때 같이 안 쓰면은 까먹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같이 하고 위에서부터 그냥 순서 보이는 대로 쓴 큰 제목 먼저 작업 및 촬영 공간 여기 작업 및 촬영 아이고 너무 많이 띄었었네. 촬영 너무 띄어쓰기를 많이 했네. 작업 및 여기 촬영 공간 공간 써주고 여기는 베스룸 베스룸 엔트리 여기 오피스텔 이렇게 써주고 나면은 위에부터 이제 쭉 써볼까요? 침실 스크린 설치 여기는 그냥 스크린 설치라고 써줍시다.
작업 테이블. 작업 테이블. 여기 드로워. 싱글 베드. 드레싱 테이블. 드레싱 테이블. 데코레이션 퍼니처. 또 비뚤어져. 데코레이션 퍼니처. 여기는 싱크 세트. 여기는 냉장고. F. 우리 싱크 세트에는 또 사실 크기는 4구짜리 싱크인데 사실 우선 간단하게 2구로 해봅시다. 싱크 세트 표현해주고. 지금 이제 또 이렇게 쭉 찾아오다 보니 여기 침대 앞에 텔레비전 놓이는 거를 빼먹었고 텔레비전 놓이는 부분 하나 그려줬죠. 텔레비전 사이즈도 워낙 다양하니까 TV 모양 잡아주고. 텔레비전이 사실 요즘 뭐 갈수록 얇아지기도 하지만 어쨌거나 텔레비전 보기 좋게. 워낙 사이즈가 다양한 것들은 여러분이 이제 치수라기보다는 그 사이즈 구해서 설치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좀 보기 좋게 그릴게요. TV에다가 TV라고 써줬네. TV 해주고, 그 다음 식탁 테이블도 아주 조그맣게 그렸는데 한 600 정도? 밥 먹으려면 600 이것도 상당히 좁은데 오피스텔이 이제 좀 좁다 보니까는 600 식탁에서는 반찬 올려놓기가 좀 쉽지 않겠죠. 쉽진 않죠. 15cm 정도 안에 들어가서 여기 600. 진수성찬을 먹기는 쉽지 않은 테이블이죠. 여기는 다이닝 테이블. 다이닝 테이블에는 동그란 의자를 놔줬는데 그래도 한 400 정도는 나와야 되지 않을까? 의자니까, 그죠? 400 정도 나오려면 한 13번 동그라미? 13번, 14번 정도 동그라미로 식탁 의자 그려놓 봅시다.
중심을 맞췄으니까 거기 중심을 맞춰서 이거 의자에도 팔걸이 있는 걸로 했으니까 팔걸이 있는 걸로 안쪽으로 좀 들어간 부분 정상으로 또 조금 뽑아주고 바깥 동그라미는 16번으로 했어요. 팔걸이 식탁 의자 그렇게 팔걸이 두껍지 않다 생각하고 살짝 안쪽으로 들어가는 부분은 정상으로 표현해주고 이렇게 해서 여기 다이닝 테이블이라고 써주고 다이닝 테이블 이렇게 써주고 그러면은 이제 글씨만 이제 써주면 되죠. 플로어 레벨하고 플로어 피니시 마감. 일단 화장실 플로어 라인 레벨 플로어 레벨은 마이너스 50 정도. 플로어 마감은 플로어 피니시는 지정 타일 마감 현관도 마찬가지로 현관은 플로어 라인 플로어 레벨 마이너스 50 플로어 피니시는 여기도 마찬가지로 지정 타일 마감 그리고 오피스텔 안은 플로어 레벨은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 기준을 여기로 봤다는 거죠. 그리고 천정고 CH는 2700으로 봤다는 거지. 2700 그리고 플로어 피니시 마감 지정 비닐 시트 마감으로 되어 있네요. 지정 APP 비닐 시트 마감 그러면 지금 이제 제목 다 써줬고 타이틀 써줬고 가로 세로 치수도 또 써줘야죠. 그래서 이쪽 세로 치수는 지금 여기가 5700 1600 얘는 2500 얘는 1600 치수 쓸 때 도트 같이 그려주고 자꾸 빼먹으니까 그리고 이제 이쪽 치수는 봅시다. 2200 여기는 650을 한번 잡아줬네요. 중간에 한번 650 한번 잡아주고 650 잡아주고 여기 1000 잡아주고 그래서 벽 두께 50 한번 잡아주고 요 안쪽에 1000 잡아주고 이쪽에 같이 1686 근데 그냥 800씩 저쪽이랑 해서 잡아주고 전체 치수 6500 잡아줄게요. 6500 전체 치수 이렇게 잡아주고 또 도트 빠뜨리지 말고 그려주고 그럼 이제 해줬고 바닥 마감, 플로어 마감, 해치, 화장실 해치, 요 현관 입구에 여기 신발장이 있는 데서부터 요 라인까지 타일 마감 해줬죠. 타일 마감 해주고 재료 분리대 선 마감 해주고 화장실도 마찬가지로
화장실 문 선에서 이 안쪽으로 재료 마감 해주고, 그리고 이제 타일은 종류가 워낙 많으니까 그건 이제 여러분이 화장실은 뭐 200에 200으로 해주고, 현관은 100에 100으로 해줄 수도 있죠. 100에 100으로 해주고, 뭐 침실은 500에 500으로 해주고, 500에 500으로 해주고, 여기 마루는 한 10cm 간격으로 해줄까요? 10cm 간격으로. 바닥 재료를 빠르게 한번 해보면은 10cm씩 한 겹으로 하든 두 겹으로 하든 이거 여러분이 보기 좋게 하면 되는데, 이것도 수업 시간에는 계속 물어보더라고요. 100으로 해야 되냐, 200으로 해야 되냐, 뭐 계속 물어보고, 타일도 뭐 200에 200으로 하든 300에 300으로 하든 본인이 결정해서 적당한 치수를 해주면 사실 좋을 것 같아요. 현관도 100에 100으로 하든 또 이제 200에 200으로 하든 본인이 결정해서 해주면 되고요. 여기 침실 방도 사실 이제 여러분이 500에 500으로 방은 500에 500으로 해서 그리드를 이제 그려줘요. 그래서 보면 아주 가늘게 그냥 가늘고, 조금 바닥 라인은 가늘면서 조금 흐려져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너무 다른 선들에 비해서. 손가락에 힘을 쫙 빼고 살살 샤프 돌리면서 그려주면은 선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은 여기 이제 또 선이 딱 거기 그려지는 선에 맞춰서 해야 되는데, 조금이라도 속도를 내려고 딱 마음 먹기 시작하면 선이 또 막 삐뚤어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침착하고 꼼꼼하게 해서 해봅시다. 네. 손가락에 힘을 좀 싹 빼고 샤프를 싹싹 돌리면은 좀 가늘면서 흐리면서 도면 안에 들어가기에 좀 적당한 선이 나올 것 같아요. 이렇게 하고, 이거 도면 깨끗하게 하려고 막 마음 먹고 너무 이쁘게만 그리면 이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서 도면 이제 그거는 도면이 아니고 작품이 되겠죠, 작품. 근데 여러분이 어차피 실무에서 쓰는 도면은 이거를 작품이라고 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클라이언트한테 보여주든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도면을 그려주든 조금 끈기를 필요로 하죠. 이렇게 하고, 여기 침실 있는 부분은 500에 500으로 하기로 했죠. 500에 500으로. 샌들이 계속
이거 그리드 그려야 돼요 말아야 돼요 하고 자꾸 물어보는 이유를 알겠네요. 그리다 보니까 이게 엄청 인내가 필요하네요. 그려야 돼요 말아야 돼요. 또 이거를 어? 두 손으로 해야 돼요 한 손으로 해야 돼요 이렇게 물으면 그게 좀 많이 귀찮은 작업이긴 하네요. 이렇게. 근데 손가락에 여튼 힘을 좀 살짝 빼고 빼고 이렇게 그려 넣어 보세요. 시수 일일이 재기 싫을 때는 이렇게 45도 각도자 많이 활용해가지고 해주세요. 이 선은 사실 일정하게 보이는 게 이제 사실은 되게 중요한데 그렇다고 막 또 막 이 치수에 막 1, 2mm에 막 목숨 걸어야 되는 치수는 아니다 보니까는 45도 각도자 적절히 활용하면서 이렇게 좀 보기 좋게 그려봅시다. 화장실 그리드는 한 손으로 할 걸 그랬나봐요. 좁으니까 좁고 촘촘하니까 한 손으로 해도 되겠어요 여러분. 한 손으로 하고 싶으면 칸이 조금 좁고 촘촘해가지고
옆에 동그라미 두 개, 세 개씩만 그려줄까? 이 정도로 끝내주시겠요 그게 이제 컨셉. 디자인 컨셉 쓰는 건데, 컨셉 이렇게 쓸까 여러분이 나중에 그냥 혼자 써볼래요. 재택 쇼핑몰을 운영하는 20대 부부가 거주하는 오피스텔로. 그래서 여러분이 이거는 써보는 걸로 합시다. 그래서 생각보다 시간이 엄청 걸렸어요. 그래서 여러분 처음에 아까 했던 때처럼 처음에 이제 레이아웃하고 치수 놓고 그다음 기둥 그리고 벽체 내력벽하고 비내력벽 그리고 문창 그리고 가구 쫙 그려놓고 그 다음에 글씨 이제 필요한 부분 써놓고 근데 바닥 해치하는 거 재료 표현하는데 시간 엄청 많이 걸렸죠. 그래 그럼 이렇게 해서 도면이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조금 복잡하지만 이 도면 한번 같이 그려보도록 합시다. 수고하셨습니다.